민노당 만든 사람들의 그 성향 그리고 당 강령 자체가 이렇게 그 반대한민국적이다 보니까 북한이 음으로 양으로 민노당을 아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민노당과 관련해서 대남 선전 선동 웹사이트인 그 반제민전이 있습니다. 이 반제민전을 통해서 그 성명을 여러 차례 냈었는데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참고로 이 반제민전이라는 웹사이트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다른 제3국을 경우에서 들어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반제민전이라는 웹사이트는 북한의 그 대남 공작 기관인 통일전선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성명을 보면 2000년 총선에서 민노당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2001년부터 요 3번에 걸쳐서 성명을 냈었는데 통일전선 사업에서 민노당의 역할은 제고될 것이다. 전국연합, 민중연대, 통일연대, 민노당 민족민주전선 건설사업 담당 주체다. 민노당 의회를 넓혀들며 민족민주전선 사업의 공무 수행해 나가야 한다. 주체 사상으로 정신무장,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01년도에는 3번이나 성명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민노당 정권이 수립됐을 때 민족통일전선의 최종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노당이 정권이 수립됐을 때 연방제 적화통일이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노당에 대한 그 지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북한과 민노당이 이런 식으로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아주 잘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노당 사람들이 이 북한도 아주 자기 집 드나들듯 해왔습니다. 민노당 대표단은 2005년 8월에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그 김일성 생방인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딜 갔냐면은 그 평양 신밀이 애국열사령을 방문해서 아예 그냥 국령까지 하고 왔습니다. 요 왼쪽 위에 사진이 바로 그 당시 국령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와 정당 대표단이 북한의 애국열사령을 방문해서 국령까지 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민노당이 최초였습니다. 그 1986년도에 소생된 그 북한의 애국열사령은 대성산 혁명열사령하고 같이 그 북한의 대표적인 국민묘지입니다. 북한 체제 건설에 기여했던 당정군 고위 간부 그리고 문화예술인 등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쳤던 공산주의자 500여 명의 그 유해가 요 애국열사령에 있습니다. 왼쪽 상단 사진이 바로 그 당시 민노당 대표단이 애국열사령 방문해서 국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왼쪽 하단 사진은 당시 북한에 가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그 노동신문, 북한의 그 노동신문을 보면서 웃고 있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민노당은 이때 그 방북 경비를 갖다 어디서 내줬냐면 노무현 정권 당시 그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3,900만 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민노당 간부들은 이 북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도 가서 일본 내 대남 공작 조직인 조총련 간부들도 만납니다. 오른쪽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인데 김은진 민노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정현우 전 비서실장 등의 사람들이 2007년 1월 달에 일본의 조총련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민노당 관계자들이 송한술 조총련 의장을 만나셨습니다. 화면 오른쪽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참고로 이 조총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친북 성향을 가진 제1동포 교육사업 등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북한 공작원의 대남 우회 침투를 제공했고 그래서 그 간접적인 대남 공작의 거점 역할을 해왔던 조직이 바로 이 조총련입니다. 민노당이 이렇게 그 북한과 일본을 넘나들면서 그 대한민국 파괴 공작을 해왔습니다. 2007년도는 아예 그냥 서울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간첩발치산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민노당 민노총 한 총련이 그때 이 행사를 주도를 했었고 2007년 10월 13일 광화문에서 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제18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입니다. 당시 행사에 이 설치된 분향소 또는 이 전시물을 보면은 이 500명의 인사들이 있었는데 소위 이 사람들은 열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요 열사 가운데 상당수는 대부분이 건국 이후 간첩 발산 활동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끝까지 대한민국의 전향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행사에는 그 한나라당 베일도 의원이 그 추모 의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이 사람 외에 민노당의 강기갑, 권영길, 열린우리당 김원웅, 김희선, 노회찬, 담병호, 심상정, 우상우, 이인영, 청청래, 천영세 등 국회의원 22명이 그 추모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 가운데 우상우하고 이인영 이 두 사람은 그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민노당 인사들이 연루된 공안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4차례나 되는데 이 가운데 그 1심의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1심의 사건은 재미유포였던 그 장민호가 주도했던 사건입니다. 2006년도 10월 24일 서울지검 공안일부가 중국에서 북한 공장원과 접촉한 혐의로 당시 이정은 전 민노당 중앙위원 그리고 손종목 등의 인물들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최기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민노당 사무부총장이었는데 국보법상 이적다시 구성, 해합통신 등의 혐의를 같이 구속이 됐었습니다. 1심의 사건의 그 주범이었던 그 재미경보 장민호 이 사람은 그 북한의 대한공작기관으로 알려진 대외 연락부의 그 직접적인 지휘를 받았었습니다. 특히 1심의 사건 관련자 그 5명 중에 이정은, 최경이 민노당 당부 출신이었고 이외에도 그 손종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민노당 창당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노당이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 성명 하나 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 국보법 위반으로 그동안 그 공안 당국에 검거됐던 민노당 관련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제가 이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그 저희 종합세 사건에서 민노당이 주도했던 그 주요 반영 난동 사건을 갖다 저희가 그 정리한 내용인데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큼직큼직한 것만 이렇게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을 보면은 이 당시에 뭘 했냐면 북한 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그 민노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방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 2000년 10월에는 2005년 10월에 이적단체 한총련 출신의 그 황선 민노당 부대변인이 북한에 갔습니다. 여기 가서 뭐 했냐면 이 여자가 만삭의 몸으로 임신한 상태에서 갔는데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애를 낳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기획 출산을 한 겁니다. 2007년 3월 19일에는 심상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달에는 민노총과 함께 그 좌파 단체와 같이 간첩 발진한 그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사입니다. (2008년도 5월 6일을) 보면은 100여 개의 좌파 단체와 같이 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2008년 11월 달 보면은 민주당 지도부가 북한의 그 사회민주당과 교류 명목으로 방북을 했습니다. 그때 북한 사회민주당과 같이 그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행을 하자고 했고 이때 그 직접적으로 연방제 통일에 그 합의를 했었습니다. 2009년 4월 22일에는 또 강기갑 의원이 이 사람이 공중부양하는 걸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인데 강기갑 의원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에서 아주 난동을 부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2011년 7월달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관련해서 민주당하고 진보신당 의원들이 함께 그 시위를 주도했었습니다. 민노당의 그 우당이라고 이 진보신당이 있습니다. 이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진보신당은 그 수년 전에 민노당 내에서 NLPD 계열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주체사상파하고 소위 그 평등파 PD 계열 사이에 그 갈등이 생긴 다음에 PD 계열 인사들이 민노당을 탈당해서 만든 그 당이 바로 그 진보신당입니다. 현재 그 진보신당을 이끄는 그 진보신당 대표는 이 홍세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게 홍세화라는 사람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은 공안사건 연루자입니다. 이 홍세화 씨는 지난달 26일에 그 진보신당의 새로운 대표가 됐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이 혁명의 만조기에 도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진보신당 대표가 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가 연루했던 그 공안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난민전 사건입니다. 이 난민전 사건은 60년대에 인혁당, 통역당 사건 관련자들이 북한과의 연계 속에 만든 지하공산 혁명 조직입니다. 요 난민전 사건이 그 70년대를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간첩 사건입니다. 관련자만 100명이 넘었었습니다. 난민전 관련자들이 검거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 내에서 그 조직을 강화시켜서 이 80년대 이후에 국내의 그 자생적 간첩 세력의 그 토대가 됐습니다.